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박상준입니다. 네. 오늘 조금 많이 오늘 빠졌습니다. 조금 생각보다 많이 빠졌죠. 네, 그동안 좀 변동성이 좀 적었거든요. 아니 이거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는 중국에서 높게 나왔는데 중국은 안 빠졌는데 우리만 빠졌어요. 그러게요. 거기 이게 9% 나왔습니다. 9%. 예, 오후 들어서 점점 매도세가 좀 많이 커져갔고요. 내일이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네. 그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금일 오전에 이제 지수 선물에서 2,000 계약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외국인에서. 근데 이제 오후 1시 이후에 마이너스 2,500 계약으로 순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수도 1시 정도 지나가지고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네. 외국인이 오늘 좀 시장을 많이 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순매도로 보면은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더 많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지금 보면은 미국 채권 시장 보면은 이게 약세로 안 바뀌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저렇게 빵빵 터져가지고 물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는 1%대 중반밖에 안 돼가지고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없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긴 한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무려 9% 그러니까 8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는데 이 정도 나오면은 야 이거 채권 시장 좀 금리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맞는데 안 움직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10년물 국채금리 그대로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1.518이에요. 현재. 그러면은 현재 이것만 봐가지고는 물가지수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오늘 코스피는 결국 한 1% 빠졌고요. 코스닥은 0.7% 이렇게 빠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만 오늘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8천억 가까이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1,000억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는 3,3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1,100억 매도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4,6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150억 매수를 했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제일 좀 많이 떨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화학 섹터에서 금호석유라는 종목이 많이 빠졌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다고 다들 그랬는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고요. 그만큼 1분기 때 주가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스프레드 계속 확대되는 모습 보이면서 이익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익을 1분기에 발표했고 그렇죠. 그 이후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았었는데 오늘 JP모건에서 목표가를 거의 반토막 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목표 주가가 34만 원이었는데요. 이제 18만 원으로 내린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JP모건? 네. 못 쓰겠네. 네, 금호석의 네. 주요 제품 중에 하나가 비스페놀, 이 BPA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 스프레드가 1분기에 고점을 찍고 하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 상반기가 결국 수익 고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5년까지 연 4천억 이상 투자를 집행을 하면서 4천억 이상 집행을 한다는데 이제 과거 평균을 보면 한 1,980억 정도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1,900억 정도 집행을 했다고 하고요. 순이익이 현재 이제 기대치를 밑돌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호석유의 지분법 이익이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금호 미스이 화학입니다. 지분율 한 50% 정도 되고요. 여기서 여수 공장 MDI라는 거는 이제 폴리우레탄 원료인데요. 이 MDI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 부담이 있어서 지분법 이익은 1분기가 정점일 것이다. 2분기는 뭐 하락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이 부정적인 BPA 스프레드 그리고 주요 또 제품 중에 하나인 MB 라텍스 요 수요 피크아웃 우려를 반영을 해서 올해와 내년 EPS는 현재 컨센보다 12%, 28% 각각 하향을 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역사적 평균 PER 1배를 적용을 해서 18만 원으로 선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목표가를 우리 국내 증권사들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하나금투는 지금 60만 원이고요. 키움증권은 55만 원, 하이투자증권은 43만 원, 메리츠증권 24만 원. 오늘 JP모건까지 하면 18만 원인데요. 회사별로 목표 주가가 한 3배 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전망이 굉장히 갈린 모습입니다. 일단 그 피크아웃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마진이 언제 빠질지는 사실 좀 가봐야 알죠. 그리고 라텍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이후에 만약에 정상화가 되면 지금처럼 많이 안 쓰긴 할 거 아니야. 그렇긴 하죠. 근데 저는 진짜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바뀌어진 우리의 생활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바뀐 게 손을 아주 자주 씻어요. 예전보다. 닦거나 뭐 이런 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라텍스 쓰던 것도 줄어들고 아주 많이 줄어들고 그럴까 하는. 그래서 제일 관심 있는 것 중에 요즘에 이제 저가 관심이 생긴 기업 중에 하나는 시젠이라는 종목을 오늘부터 가지기 시작했어요. 과연 얼마까지 이익이 줄어들 거냐. 지금 이익이 줄어들 거를 땡겨왔어. 이 주식은. 현재 실적 대비 주가는 정말
똥이야 똥. 실적 대비 너무 말도 안 되는 주가인데 이익이 떨어지겠지 당연히. 네, 이미 그렇죠. 벌써 작년 4분기 대비 1분기 이게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질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지고 말 것이냐. 그게 이제 관건이고 어디까지 떨어지고 말았을 때 이 회사가 현재 주가가 그럼 비싸게 될 것이냐. 그때 그게 떨어졌을 때 그거 상상하거든요. 위로 올라갈 때도 과도하지만 밑으로 떨어질 때도 보통 과도한 게 주식이라는 점, 강아지가 산책하는 주인을 중간에 두고 앞뒤로 크게 움직인다는 점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화학 그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앞으로 뭐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증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거 뭐 예측하는 거는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까지의 매일 트래킹할 수 있는 가격, 그리고 원재료 간의 스프레드는 이제 열심히만 찾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팔로우업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건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 많은 곳에는 가지 말자라는 거는 그쵸. 이번에도 또 통했던 이야기죠. 네. 언제부터 그렇게 화학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올라가니까 사람이 관심이 많아지지. 그렇죠. 꼭 그렇습니다. 꼭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더 빠지면은 괜찮아질 수도 있겠는데.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예, 굉장히 충분히 많이 빠졌다. 어느 정도 주가 하락이면 많이 충분히 빠졌다라는 의견도 있긴 한데요. 뭐 어쨌든 이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갖고 있는 걸 매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뭐 스프레드가 다시 확대되는 걸 확인을 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저거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익 대비 지금 시장 같은 경우 보면 이익 대비 주가는 말도 안 되게 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 올라가느냐? 이익이 우하향하면 쉽게 못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익이 우상향할 때 높은 프리미엄을 주는 거하고 똑같이 이익이 우하향하면 디스카운트를 상당히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가 대비 실적 대비 주가 너무 싼데 가치 투자 입장에서 이건 싸고 사. 저 그러다 많이 당했어요. 그렇죠. 경기 민감주는 또 PER을 거꾸로 판단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미래 것까지 땡겨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주식은 현재 싸움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현재의 싸움이기 때문에 항상 미래 가치를 땡겨오면서 미래 이익 가치를 어떻게 땡겨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전혀 달라지니까 할인율이 빡빡되는 거야. 막 30%씩 빠져봐 이익이. 뭐 할인율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좋았던 섹터는 또 여행이랑 항공주였죠. 미국 국무부에서 항공여행 경보를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뭐 저는 1단계인 나라가 많은 줄 알았는데 보통 여행 가고 싶어하는 주요국들이 막 2단계, 3단계 다 이러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4단계에서 3단계로 겨우 내려왔어요. 그렇죠. 1단계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 7월부터는 백신 접종자는 이제 트래블법을 가능 지역으로는 격리 없이 단체 여행을 허용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드디어 떴네. 그렇죠. 여행사한테는 정말 좋은 얘기인데요. 여행사를 통한 단체 여행만 가능하고요. 뭐 개별적인 이런 단체 여행은 불가합니다. 개별로는 못 나간다. 1인 그 자유여행은 자체적인 단체 여행은 불가하다고 하고요. 관리가 안 된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FDA에서 괌 입국 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도 자가격리 면제를 권고를 했고요. 괌에서는 또 이걸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아스트라제네카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얀센은 가능했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괌 여행엔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여행은 7월 12일부터 파리 단체 여행 상품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그 여행 업계 중에서도 가장 빠른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나투어도 9월쯤에는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의 유럽 여행 상품을 계획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에 대한 오늘 뭐 좋은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화물 수송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5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를 했고요. 지난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개월 연속으로 이 화물 수송은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컨테이너선이 부족해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배로 실어 나르던 걸 이제 항공으로 실어 나른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아직도 저 경험했어요. 이제 아마존에서 와인잔 하나 시켰거든요. 네. 거기서만 파는 우리나라에서 안 파는 와인잔이 있어요. 네. 청한 그 종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 난 너무 놀랐어. 일주일 만에 왔어. 미국인데. 그 먼 나라야 미국인데. 와, 일주일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왜 막 일주일 안 걸리면 배로는 온 거 아니지. 쾌속선으로 화물이 운반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로 온 거야. 난 너무 놀랐어. 이렇게 큰 박스에 있는 게 왜 비행기로 왔지? 어째 배송료가 비싸더라. 그런가요? 배송료 얼마예요? 로켓 배송 하다가 여기 아마존 배송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던데요? 저는 이제 핸드폰 케이스를 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많이 사는데 배송비 없고 제품 가격도 막 1,000원 이럽니다. 네, 이제 안 올걸요 잘? 그 옛날 얘기일 것 같은데. 제가
이 한창 이게 나오던 한 보름 전에 샀었거든요. 어저께 도착을 했더라고요. 보름. 네, 생각보다 좀 빨리 왔습니다. 예상은 막 6월 한 중순 아니 말 정도에 받을 줄 알았는데 네. 굉장히 빨리 도착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지금 이 뭐냐면 보내는 거는 많이 가요. 근데 오는 게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는 게 없으니까 이런 것까지 여기다 실어 갖고 오는 거예요. 아마 오는 건 세일을 할 것 같아. 미국에서 한국이나 중국으로 오는 비행기 화물은 세일을 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는 프리미엄을 받고 그 운임을 아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지금 가는 거는 있는데 올 때 빈차로 와가지고 환장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와인잔이 지금 비행기로 옵니다. 실상이 이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하나투어는 3.7%, 참 좋은 여행 3% 이렇게 올랐고요. 대한항공과 한진칼은 4%씩 올랐고요. 티웨이항공이 19%나 올랐습니다. 제주항공도 6% 오르면서 뭐 오를 수 있는데 조금 빠르다. 먼저 가네. 먼저 갑니다. 먼저 가네요. 저희는 먼저 가겠습니다. 네, 네. 이미 많이 올랐는데 너무 더 오르네요. 근데 뭐 사실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패키지 여행 수요가 일단 뚫린 모양새라서 굉장히 좋았는데 과연 이 19년도 주가보다 더 많이 갈 정도로 패키지 여행도 그때보다 증가할 것인가? 20년은 그럴 수도 있겠지. 22년도는 22년도에 여행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이미 땡긴 거죠. 이렇게 보면 그렇죠. 주가는 참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오늘 휴젤도 오늘 굉장히 10%나 많이 올랐는데요. HA 필러 이 제품 신공장을 가동을 해서 캐파를 2배 확장한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작년 4월에 이제 기공식 후에 11개월 만에 완공이 된 건데요. 기존 생산 규모의 한 2배 규모의 HA 필러 생산 능력을 갖게 됐고요. 여러 기사에서는 이 공장 완공으로 캐파가 확장이 되어서 주가가 올랐다고 많이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사실 계속 짓고 있었던 거고 지금 이제 완공이 된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조금 부족하고 IR을 사실 오늘 했습니다. 그 CS 증권 주관으로 컨퍼런스를 했는데요.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마침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고. 근데 휴젤의 이제 IR 자료를 한번 보면요. 작년에 2,100억 원이었던 이 매출이 2025년에는 1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러면 뭐 연평균 36%를 보고 있고요. 23년도 증권사 컨센서스가 매출액이 한 3,770억으로 추정을 했는데 이보다 훨씬 빠른 성장을 예상하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캐파 2배 확장이 이제 반영이 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향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 회사에서는 이제 영업이익률도 가이던스를 줬는데요. 작년에 37%였거든요. 엄청난 영업이익률이죠, 이것도. 근데 2025년에는 45에서 50%까지 영업이익률이 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없던 이 북미 매출 비중도 2025년에는 31% 차지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고요. 그러면 매출 1조 원에서 31% 차지하면 뭐 대충 3천억 정도인데 작년 매출액이 2천억이었거든요. 작년 매출액보다 1.5배 규모를 북미에서만 이제 25년도에 창출하겠다. 굉장히 높은 전망치로 보이고요. 이것 때문에 좀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넥신은 오늘 또 많이 빠졌습니다. 12%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오늘 정말 많이 오른 것도 많고 많이 떨어진 것도 많네요. 그러네요. 제약바이오에서 하나는 크게 오르고 하나는 크게 빠졌네요. 네, 일단 기사가 좀 의미 있는 게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1,200억 정도의 전환사채 발행을 할 것이다 라는 공시가 아니라 기사가 났습니다. 야, 1,200억이면 진짜 네, 회사 기존 주주한테는 진짜 재앙이네요. 그렇죠. 꽤 큰 규모죠. 근데 이제 공시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먼저 단독 기사로 나가지고요. 좀 조금 놀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유는 이제 하반기에 3만 명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 3상을 이제 착수를 하기 위한 자금 유치 차원이라고 기사는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중이던 코로나 백신의 약 효과가 기존의 글로벌 백신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 매체 기사 때문에 이렇게 오늘 좀 많이 빠진 것 같고요. 임상 1상의 결과 이제 투여 환자분의 중화 항체가 코로나 회복기의 환자와 비교해서 9.8%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백신을 개발 중이던 다른 업체들도 좀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유바이오로직스는 한 6.7% 마이너스, ST팜은 마이너스 5%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참 이 바이오는 잘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한데 또 정확하지 않은 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저렇게 그 기존 주주들한테 전환사채 저렇게 많이 발행하는 건 결코 좋은 뉴스가 아니라는 거. 물타기가 되는 거예요. 저기 1,200억 물타기가 되는 게 아니고 2,400억 물타기 된다고 보셔도 되는 수준이에요.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또 아까 필러 얘기하셨는데 오늘 오늘 오전에 상담을 하나 했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그 패션 쪽에 종사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진짜 100세 시대라는 느낌 들었어. 환갑이 넘으신 분이 오셨거든요. 근데 막 내 또래처럼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그분이 필러를 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화장품의 한 축이 안티에이징 아닙니까? 그렇죠. 안티에이징 하는, 그러니까 저 노화를 방지하고 젊어 보이는 이쪽은 인류 역사의 영원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여성이나 남성이나. 그래서 처음에는 여성이 쓰다가 나중에는 남성이 쓸 수도 있어요. 아직은 잘 모르시죠? 울다가 울다가 웃으면은 얼굴에 주름이 없어지잖아요. 다시 있었던 게 없어지잖아요. 웃다가 다시 표정이 정상화되면, 그렇죠. 그게 젊음이고요. 웃다가 다시 펴줘도 주름이 남아 보이는 게 이제 나이 먹은 것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방지하는 게 필러니까, 그렇죠. 이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제가 평생에 주름이 들어올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난 로션을 써본 적이 없어. 이 대머리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왜 대머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겠네요. 얼굴에서 기름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머리에서. 그래서 대머리, 옛날에 그 대통령 하시던 분도 있고 여러 대머리 분들이 계신데, 보면은 머리가 되게 반짝거리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게 기름이었군요. 구두약으로 광낸 것처럼 반짝반짝 하지 않습니까? 거기 머리에서 기름이 나와서 그래요. 기름에 대한 반사, 그거예요. 그래서 기름 때문에 모공이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난 사실 탕수육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더 나와요. 그런 거 먹으면 기름이 더 나와. 근데 어찌되거나 그 기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름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대머리이신 분들이 이렇게 모자 씌워 놓으면 생각보다 상당히 젊어 보입니다. 그 인체의 비밀이에요. 이 기름이 많이 나와서. 근데도 나이를 이렇게 먹으니까 주름이 들어오더라는 거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자들도 나중에 필러 할 것 같아. 요즘 젊은 친구들 화장하지 않습니까? 남자들. 이제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비비 크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나도 발라봤지. 답답해 미칠 것 같더라. 기름 많이 나오는 사람 비비 바르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네. 그렇죠. 선크림도 답답한데 비비는 좀 그렇죠.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니까 더 이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그렇지. 필러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오늘 업종 1위가 섬유의복이었습니다. 2.4%. 네. 2위가 통신업이었는데요. 0.3% 올랐거든요. 엄청난 차이인데요. 섬유의복 사실 이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이 쌍방울이라는 종목과 이제 비비안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각각 상한가 9%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림이랑 같이 이제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지금 뛰어들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치열한 다툼 중인데요. 하림도 주가가 올랐어요. 예, 하림도 이제 국내 닭고기 업체인데요. 자회사 페노션을 통한 해상물류 그리고 이스타항공도 인수해가지고 이 항공물류까지 해서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고요. 쌍방울은 이제 계열사 광림, 미래산업, IOK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수를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현재는 예비 실사 중이고요. 14일에 입찰 서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근데 이스타항공은 1분기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지금 마이너스 1,000억이거든요. 자본 잠식 상태죠. 그리고 부채 2,000억 중에는 그 최우선 변제 대상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급여 이런 거는 이제 무조건 먼저 줘야 되거든요. 채권 이런 거는 다 줘야죠. 네, 그리고 세금 세금도 무조건 우선순위죠. 네, 이걸 합치면 한 850억 정도 수준이라서 아마 초기에 인수를 하게 된다면 투자금이 아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오늘 인수하려고 하는 이제 하림 22% 올랐고요. 쌍방울도 상한가 같고요. 하림을 갖고 있는 하림지주도 8.5%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좋아진다고 보는 거지. 이 지금 시점에 인수하면은 나중 다음 국면에서 좋아지니까 그거를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사실 이 쌍방울과 하림에 이제 이스타 인수전 나온다는 건 저희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특히나 오늘 올랐던 거는 이제 그 1단계로 한국 여행을 좀 내린 거, 단계를 내린 게 좀 여행자 오른 맞물려서 그런 거하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상하기가 어려운 이슈였죠. 이건. 네, 그리고 CNBC에서 이제 8일에 보도가 나왔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브라질의 인터넷 은행인 누뱅크에 5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라는 기사입니다. 그 누뱅크는 13년에 설립되어서 현재 고객이 한 4천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300억 달러 가치를 인정받았고요. 한국 돈으로 한 30조 원 정도 됩니다. 예. 향후에 이제 뉴욕 상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물론 이 버크셔 해서웨이한테는 굉장히 큰 자금은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인터넷 은행이 하나가 탄생합니다. 오늘 드디어 본인가를 받아서 10월 달부터 토스뱅크가 정식
영업을 시작할 것 같고요. 토스뱅크는 이제 비바 리퍼블리카가 34% 갖고 있고요. 그다음 하나은행, 하나투자증권, 중소기업 중앙회가 각각 10%씩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좀 특이한 건 초기부터 이제 중금리 대출을 노리는 전략을 쓴다고 합니다. 중신용자의 비중을 올해 말에는 한 35%로 시작을 해서 내년 말에는 42%, 23년 말에는 44%까지 계속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에서 1분기 실질 GDP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1.7% 전분기 대비 상승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코로나 이전 GDP를 회복한 수준입니다. 앞서서 한국은행은 이제 1분기 성장률이 한 1.3% 정도 되면 GDP 전체 레벨이 19년 4분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이를 뛰어넘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제조업이 특히 3.8%나 증가를 했는데요. 운송 장비, 컴퓨터, 전자기기, 화학 제품 중심으로 좀 증가를 한 영향입니다. 이대로라면 이제 지난달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연간 성장률이 4%거든요. 이거를 상회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1.7% 곱하기 4 하면 4에서 4,7에 28하면 6.8% 나옵니다. 연간으로. 네, 그렇죠. 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제 상장사의 시가총액 합산이 이제 3천조 원 시대를 볼 것 같습니다. 네. 연말 정도 되면요. 현재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합산이 한 2,7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하반기 상장 예정인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톤을 다 합치면 이 3천조가 된다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한 300조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존 기업들 중에서 그 코로나 타격을 좀 받아서 자금이 필요한 업체들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풍부한 유동성에 곁들여서 유상증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유상증자 규모가 9.5조 원 정도이거든요. 작년 1년 동안 한 유상증자 규모가 한 7조 원 됩니다. 네. 벌써 이제 작년 1년치를 넘은 거고요. 주식시장에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지만 그 올 상반기에 특히 코스닥 상장 기업 중에 적자이지만 성장성을 보고 상장을 시키는 특례 상장 비중이 한 62% 수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상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카카오페이나 야놀자 같은 업체들도 현재는 적자이지만 수조 원대 기업 가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기업과 기존 기업 유상증자를 합하면 올해 주식 발행 예정액이 한 5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1999년도에 41조가 최대치였더라고요. 역대. 그때 버블장이었어요. 예. 좋지 않은 짓입니다. 물론 네. 이제 그때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더 커져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 물타기가 덜 된다는 개념은 있지만 지금 300조인데 저 300조 나오는 크래프톤 정도 빼면은 카카오페이, 뱅크, 에너지솔루션 돈 다 못 버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뒤집어서 보면 이익이 없는데 시가총액이 300조가 늘었다, 10%가 더 늘었다. 그럼 무슨 말이냐? 10% PER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지금 14배라면 15.4배로 바뀌는 거예요. 쟤네들을 상장하고 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네. 예, 거의 다 코스피로 들어온 애들이니까 아주 안 좋죠. 안 좋은 뉴스입니다. 네. 공급이 늘어나는 이슈니까요. 네. 그러니까 퍼가 그냥 높아지는 거야. 퍼가 이익 하나도 못 낼 거니까 어차피 저 시가총액만큼 그대로 다 PER 멀티플 올리는 요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또 게다가 적자 규모가 크면 오히려 또 순이익을 깎아먹잖아요. 깎아먹지. 그럼 더 높이는 거지. 더 높일 수도 예. 있겠죠.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네요. 안 좋은 뉴스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래서 양쪽을 다 열어놔야 되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런 거 보면 진짜 많이 드는 거예요. 아, 저런 것 때문에 이제 물타게 되면은 잘 안 가겠구나. 진짜 선별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뭐 지금 상장 앞두는 종목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급이 또 이쪽으로 쏠려버리면 기존 주식들한테는 또 좋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안 좋네요. 네. 게다가 아우 씨. 특례 상장 많이 들어오는 것도 결코 안 좋죠. 코스닥이 요즘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익이 안 나오니까 비싸요. 코스닥은 PER이 몇 배인지 아십니까? 코스닥이요? 네. 몇 배인가요? 코스피는 지금 이 포워드 뭐 한 12배냐 14배냐 요 사이 어디쯤이잖아요. 한 40배 될 걸요. 코스닥은 월등히 30배 넘을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좀 비싸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일 오전에 발표된 수치인데요. 백신 접종 신규가 71.4만 명 정도 접종을 했다고 발표했고요. 인구의 한 18% 맞은 겁니다. 굉장히 또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달 말까지 25% 목표를 밝혔잖아요. 달성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진짜 빠릅니다. 네. 네,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